형제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네 헬마우스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그분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재준입니다. 자, 영상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무시무시합니다.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전형적인 이슈 유튜버식 어그로 끌기죠. 저게 칸트니 바디유니 씨가 알지도 못하는 거 주절주절 떠드는 거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그냥 이슈 따라가기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짜뉴스를 만드신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회수는 더 잘 나옵니다. 자, 근데 평범한 이슈 유튜버답게 실제 내용을 보면 썸네일이랑 다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인 내용이 아니에요. 영상 시작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확 끼치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한다?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인데 어떻게 한 번 더 할 수가 있지? 우리 제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가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200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범여권에서 야쪽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설득을 한다면은 200석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통이 발의를 했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게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겁니다. 개헌을 해가지고 연임제로 바꾸면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애초에 안 된다는 거 우리 저 헬마우스 동지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내용이죠. 헌법 제 128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던 그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 헌법의 연임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자, 우리 헌정사에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가지고 정권 연장을 권력 연장을 하려다가 사단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87년 헌법, 즉 6공화국 헌법이라는 거는 그 난리 브루스를 막기 위한 헌법입니다. 헌법을 만들던 당시에 개입했던 사람들이나 내지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민주당 같은 정당이 아니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놈들, 그 인간들이 또 나와서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같은 걸 또 만들어도 절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 의지의 결과물이 지금 87년 헌법이란 말입니다. 아예 헌법에다가 조항으로 그냥 딱 박아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해? 한 명만 설득하면 된다고 하네. 몇 명은 누구가 가능해? 그거야지. 야, 몇 명은커녕 180석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독재하겠다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겠냐. 87년 헌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저게. 이거를 만들고 유지해오고 2016년에 재승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항쟁을 벌였던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야 말하자면.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라는 거는 한국 정치권과 한국 국민들이 절대로 독재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나와도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는 불신의 제도화다. 나는 못 믿으니까 아예 제도로 박아놓겠다. 이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런 의지로 이 육공화국이라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현재 집권 세력,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발의가 됐던 대통령 개헌안, 그 안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행헌법 제 128조의 내용을 그대로 2018년 개정안에 뭐로 들어가 있느냐? 제 135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내용이 그냥 똑같습니다. 띄어쓰기 좀 바꾼 거 말고는 문구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현행 헌법의 기초정신, 다시는 이 땅에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기초헌법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이런 의지라는 얘기죠. 심지어 혹시나 이런 논란이 생길까봐, 혹시나 우리 성재준 원장님 같은 이런 정신 빠진 인간들이 헷갈릴까봐 개정안에 부칙에다가 따로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부칙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 이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이거 언제죠? 현행 임기 종료일입니다. 중임할 수 없다 라고 아예 박아놨어요. 이거는 심지어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던 그 당시에도 겁나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원장님 같은 빡대가리들이 시비 걸까봐 아예 그냥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또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그때도 엄청 강조했어.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성재준 원장님이 모를까요?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잘 알지요. 헌법 135조 모든 주권은 성재준으로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유튜버에게 있다. 연습했나 보네. 개헌이란 성재준입니다.
심지어 영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즉, 그 연임제 자체가 문통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선을 긋듯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저 얘기가 과연 지켜질까? 그게 굉장히 조금 의문입니다. 말은 저렇게 해놓고 지금 문통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많은 이제 그런 의혹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저 말을 지킬까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자, 지도 뭐가 문제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안 해왔다.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벌였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아니 재준아, 이건 말이야. 헌법이에요. 헌법이라고. 일반 법률도 아니고 헌법이야.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이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약속해가지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헌법 개정안에다가 현직 대통령은 적용 안 받는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무슨 죄지로 안 지켜. 아니 그러면 박정희처럼 친위 쿠데타라도 해? 가시죠. 전두환이처럼 친위 쿠데타를 모의를 해봐 한번? 누가 뭐 권력을 잡더라도 또 헌법을 개정해서 뭐 장기 집권하겠다 할 사람인데 그렇게 나온 사람 간디 큰 사람이지. 2020년에 대한민국에서? 너 또라이니? 뭐 박근혜가 그거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에 걸쳐가지고 이상한 문서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 출토되는 문서들을 보면 그거를 심지어 기획했었던 것 같은 정황까지 보이시는데, 그런데 막상 그거를 실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 육공화국 체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 임기조항도 있지만 헌법 개정 자체가 그 국회에서의 그 격도 되게 높잖아요. 그게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신의 제도하다. 장난치려고 하지 마라. 헬기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저 새끼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냐? 들고 있는 예시가 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문통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같은 경우는 울산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찰 무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인데, 아니 저게 개헌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의혹? 감찰 무마 의혹? 그거 다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 심지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이번 검찰처럼 그 검찰이 청와대를 지지 막방처럼 들락날락 거렸던 정권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야 심지어 지금 막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황운하 당선인 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사하시게 냅두면 돼요. 수사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기소하시고 감옥 갈 사람 감옥 가고. 아니 그거랑 개헌이랑 대통령 연임이랑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열심히 쪼개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막 국회의원 당선인 털고 다 하고 있어. 그런데 문재인이 그래서 연임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연결이 돼 이게? 영상의 제목이 문재인 탄핵해야 된다 였습니다.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개헌을 해가지고 말이야 2번 해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검찰 수사를 막 한 10분 동안 떠들어. 그러더니 자,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검찰 수사 이거나 뭐 똑바로 해명하십시오. 끝나. 뭔 상관이야 도대체. 나는 뭘 본 거야 지금 10분 동안. 그러니까 맨 앞이랑 맨 뒤에 문재인을 얘기하는 거 빼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뭘 반박을 하려고 그래도 반박할 게 있어야 반박을 하지. 제가 지나가다 똥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이러고 끝나고 내 영상 끝낼 수는 없잖아 지금. 해마스 영상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서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뭔가 재준이가 저 연병을 떨 때는 소스가 있다. 소스가 있긴 있어. 그래서 찾아가는 영원한 성재준의 참고자료 마음의 고향 조선일보에 갔더니만 역시나 옳다구나 연병을 떨고 있습니다. 김광일의 입 주댕이. 제목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7년 더 할 것인가? 아니, 일단 나의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7년은 뭐지? 계산이 좀 이상한데? 임기 이제 2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7년이 되는 거지? 중임제로 개헌을 하면은 4년 중임제 아니야? 그러면 2년 더하기 4년 하면 일단 6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법이 독특하세요. 도대체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 양반이 말이죠, 원래 계산법이 독특한 양반입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탕심한 보수 독자들을 위로하신답시고 기적의 계산법을 발명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총선의 여야 득표율 49대 41을 약분하면 대략 7대 6이다. 당신은 1점 차까지 온 힘을 다했다. 1점 차로 졌다. 아깝이다 아깝이.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하게 져가지고 우리가 103석이야. 아니 그걸 왜 약분을 해 도대체. 득표율을 약분하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 야 윤석열도 저런 건 안 해. 아니 그럴 거면 약분을 하지 말고 그냥 미분을 해. 미분을 하면 동점이야. 하여간 이 양반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쪽에서는 요즘 핫한 유튜버십니다. 핫한 유튜버 김광일의 입 한번 보시죠. 만약 개헌을 해서 중임제로 바꾼다고 할 때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단서 조항을 넣지 않는 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022년에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라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안 된다고 박혀있다는 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28조 2항 일단 보고 오시고요. 2018년 대통령 개헌안 135조 2항도 일단 좀 보고 오시고요. 그 부칙도 한번 보고 오십시오. 근데 조선일보 논설위원쯤 되는, 말하자면 뭐 신문기자를 최소한 20년 이상을 하신 양반이 저걸 정말 몰라서 저 헛소리를 하신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재준님만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말이죠, 득표율을 약분했던 기적의 계산법을 기적의 논리로 승화를 시키십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의 헌법 128조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헌법을 개정할 때 이 128조마저 바꿔버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번만 예외로 하는 부칙을 집어넣으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입니다. 아니요 할배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고. 아니 바꾸기는 뭘 바꿔. 아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육공화국 헌법이 무슨 애들 딱지치기에 동원되는 딱지입니까?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그 지랄을 못 떨게 하려고 헌법에다가 박아놓은 헌법 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뭘 바꿔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 문재인은 제 128조를 원포인트 개헌을 해가지고 자 대통령 중임제를 다음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장난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그거를 찬성을 해주고 어느 미친 국민이 그거에 찬성을 해주겠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양반도 자기가 쫄리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저 부칙 어쩌고 하는 거 그거 계속 갖고 옵니다. 무려 1954년에 2차 개헌을 가지고 와요. 들어보시죠. 1954년에 제2차 헌법 개정이 있었죠. 그때는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그렇게 법이 고쳐졌는데, 헌법이 고쳐졌는데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저렇게 어디서 또 교묘한 걸 가져오세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가짜뉴스맨들은 말이죠, 뭐를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54년에 2차 개정헌법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칙이 있긴 해요. 요렇게 부칙에 달려 있습니다. 재선에 의한 중임 한 번만 가능하다, 연임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조항을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이제 3선이 가능한 개헌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웃기는 짬뽕 부칙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1952년 헌법 때는 87년 헌법에 있는 128조 2항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개정 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봉쇄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1952년 헌법에서는 설마 헌법을 고쳐가면서 지가 추가 연장을 하겠어? 그런 미친 독재자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런 장난질을 칠 수가 있었던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1987년 헌법에 저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같이 해야 설명이 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래도 다 좋은데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부칙에 뭐라고 돼 있다? 중임 못한다고 박아놨다니까? 우리 할배의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헌법 개정 자문안이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 골자가 대통령 4년 연임제였습니다. 말이 조금 다른데, 중임제라고 하는 것은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임제를 허락하는 거고요.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간을 띄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나와야 된다, 그것만 허락하겠다, 이게 대통령 연임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중임제와 연임제는 이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것이 바로 4년 연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임제랑 연임제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개헌안은 연임제다. 근데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들고 나온 거는 중임제다. 그래서 송영길 식으로 하면 문재인은 한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 러시아의 저 푸짜르처럼 또 나올 수 있다. 아니 지금 장난 아니십니까? 뭐 말장난이야 지금 할아버지! 라고 제가 호통을 한번 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야 저 양반들이 찾아보니까 졸라 진지합니다. 연임제 중임제 말장난에 꽂혔습니다. 동아일보의 김광희, 동아일보의 김대중, 우리 순덕이 누님, 김순덕 논설위원님이 칼럼에 똑같은 내용을 베껴가지고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연임제는 연속해서 2번 대통령을 하는 것이지만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즉 4년차를 앞두고도 지지율 6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거듭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종신 집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야 이거는 문재인이 종신 집권을 할 수도 있다. 국민들을 무시하지 이 새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라 뽑는 국민들 이제 믿지 못하겠다. 대가리가 깨져서 찍어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말대로 말이야. 문재항이를 내쫓아야지 이것들이 말이야.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총선에서 180석이나 꼽아줘? 이 미개한 것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단체로 바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식물 논설위원식인 한 사람들이 단체로 바보가 돼버렸어요? 일단 저분들이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질 않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제 128장 보십시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임기 연장 또는 중임이라고 하잖아. 연임만 금지했지 중임을 안 했다. 그거 아니에요. 써있다니까? 아니 딱 중임이라고 써놨는데 왜 아니라고 개소리를 하는 거야. 헌법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헌법을 좀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저기요, 한국에서 말이죠, 개헌 얘기를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입니다. 연임제, 중임제 두 개를 뭐 각각의 뜻으로 썼다. 누가 그랬냐고 도대체. 늘 같은 의미로 썼어요. 항상 그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왔는데 2020년 4월 총선에서 개박살이 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두 개가 다른 의미가 돼? 뿅? 한국 시민들이 다 바보 멍청이로 보입니까? 뉴스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쟤들이 예전에는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2016년 기사입니다. 2016년 6월 17일자 조선일보 요 그림 보세요. 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중임, 대통령 중임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아니 대선 후보들이 저때 다 얘기했어, 중임제라고. 자, 그 당시 기사를 한번 보세요. 유승민 4년 중임제. 조선일보에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말이죠, 4년 중임제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뭐 저기서 연임제를 따로 떼가지고 여론조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때만 뭐 2016년 뭐 박근혜 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2012년 기사도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다 조선일보입니다. MB의 복심이라고 불리던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헌법 고칠 때 되지 않았나? 뭐라고 합니까? 4년 중임제. 4년 중임이 좋다. 4년 연임이 좋다 아닙니다. 4년 중임이 좋다예요.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4년제 중임제 개헌 추진하겠다고 많이 발표를 했어. 언제나처럼 약속을 안 지키시고. 심지어 2012년 10월에 조선일보 사설을 보십시오. 제목이 무려 5년 단임제 대통령 결함 보완책 검토해볼만 하다, 개헌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다? 4년 중임제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연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죄다 중임. 그러니까 봐봐요, 조선일보 저것들도 지들도 맨날 중임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연임이랑 항상 묶여서 얘기가 됐어. 그런데 갑자기 총선에서 개박살 나고 나니까 중임제가 연임제랑 다른 뜻이 됩니까? 저렇게까지 멍청한 척을 해야 조선일보에서 논설위원 시기나 할 수 있는 거죠? 선동을 하려면 좀 성의껏 좀 하세요. 아니 왜 스스로 멍청해지는 길을 선택을 해? 애들이 웃긴 게 뭐냐면 애초에 헌법 개정 과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저게 그냥 국회에서 그냥 다수당이 의결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애초에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 그 개헌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집권 세력이 의석 좀 많이 얻었다고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들이 장기 집권을 대놓고 추진하는 세력의 손을 들어둡니까? 그래가지고 그 개정안법에 누가 찬성표를 던지겠어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도 의석수 200석을 확보한 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이죠, 독재의 디귿자만 나와도 광화문에 다 횃불 들고 뛰쳐나가요. 쥐들이 그 불길에 그냥 싹 타올랐던 경험이 졸라 많잖아. 죄다 민정당 계열들, 공화당 계열들, 자유당 계열들이 불타오른 것밖에 없는데 당장 5년도 안 된 2016년도 기억이 안 나니? 아니, 그렇게 한국 사람을 몰라? 그러니까 한국 우익 세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섭긴 겁나 무섭나 봐. 혹시나 또 나올까봐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공포를 만들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 아니, 그렇게 왜 별명을 이렇게 센 걸 붙여가지고 말이야, 무섭게. 보수에게 재앙, 문재양 뭐 이런 거, 온노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말이야. 손가락 딱 튕기면 말이야, 보수 정당이 반토막이라고 말이지. 적절청산이라는 게 재밌는 일은 아니지요. 잘한다. 성채준 원장님, 김광일 논설위원님, 그리고 김순동 논설위원님, 그러게 선거를 좀 잘하지 그랬어요. 가짜뉴스 헛소리 뿌리는 거 좀 그만하시고, 안 그러면 또 헬마우스가 쫓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마우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헬 예!